제가 오늘 기사를 쭉 훑어보니까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가 극복하고 있는 경제 정상화 속도 1위는 미국이고요. 우리 한국은 10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도 경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고 그 코로나 이후를 또 바라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데이터로 코로나 시대 이후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투자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MBN 데이터 민경영 전문 기자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니까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에서 일을 한다고 그렇죠. 들었는데요. 네. 이게 데이터 거래소라는 게 뭔지 좀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저희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는 저희가 2019년 12월에 저희 이제 MBN이 주도로 설립한 국내 최초의 민간 데이터 거래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센터 구축 사업에서 유통 소비 분야의 데이터를 이제 다루도록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단순히 뭐 유통 소비 분야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금융이나 부동산, 통신, 뭐 상권 같은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지금 다루고 있었고 그런 데이터들을 상품화해서 유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네. 회원 수가 한 10,000명 정도 됐고 그동안 거래 건수가 11,000건 정도 일어나면서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이 좀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성공적인 안착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단순한 뭐 데이터 거래 이외에도 뭐 각 기업의 데이터 혁신 정도를 이제 평가하는 DX 인증 사업이라든지 뭐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분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가 한 연평균 20% 정도 성장을 한다고 고려를 했을 때 뭐 이제 KDX 역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요즘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쵸. 사실 저도 뭐 하나 사볼까 하고 검색하고 다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계속 광고창에 뜨고 이게 데이터가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소비 패턴 또 투자자들이 돈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 뭐 인터넷에서 검색이 많이 되는 게 주식 그리고 그쵸. 골프래요. 그래서 뭐 요런 사업을 하면은 망하진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많이 포착되고 있는 소비 패턴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이전에 한번 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뭐 카페, 뭐 PC방, 호텔, 극장, 영화관 이렇게 주요한 7개 업종의 방문객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게 네. 와이파이에 기반한 방문객 데이터인데 이제 모든 업종이 당연히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고 확산이 되면서 방문객 감소에 뚜렷하게 보이긴 했는데 최근으로 오고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이전 상황을 좀 회복한 것으로 분석이 좀 됐습니다. 네. 뭐 카페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방문객이 늘어났고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는 코로나19 수준을 회복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PC방과 리조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한 70에서 80% 정도의 회복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네. 문제는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이죠. 그렇죠. 극장하고 영화관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방문객 숫자가 여전히 한 50%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좌석간 거리를 띄워야 하는 뭐 이런 이제 방역 조치가 영향을 좀 미쳤겠지만 네. 저 업계를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영화나 연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6개월에서 최소 뭐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그렇죠. 필요한데 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상황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애초에 이런 컨텐츠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방문객 감소로 이어진 거고 뭐 7월부터 이제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고 네. 뭐 유동 인구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뭐 컨텐츠 준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영화 업계나 연극 업계가 곧바로 살아난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는데 팝콘도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취식이 불가해서 뭔가 영화 보는 재미도 떨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작들은 돈도 많이 들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관람객 수가 적다 보니까 안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부터는 좀 영화에서도 대작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눈에 띄는 게 아까 호텔 부분에서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게 그래프상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상으로는 카페 업종이 많이 이제 수치가 제일 높긴 한데 네. 카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사실 이제 뭐 방문객 감소가 이제 크진 않았던 그러니까 업종이거든요. 해외 관광객 수가 줄어든 반면 내국인들이 호텔을 엄청 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카페가 아니고 호텔인데 이제
코로나19 자체로 여행 산업이 좀 위축이 되면서 호텔의 방문객이 좀 이제 40%까지 줄어들었던 뭐 시절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꾸준히 회복을 하면서 현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방문객이 한 1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같은 고급 숙박업소인데 호텔의 경우에는 뭐 15% 늘어났지만 콘도나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률이 아직도 80%에서 70%에 멈추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은 호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심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콘도나 리조트보다는 호캉스라든지 뭐 간편하게 이제 뭐 이런 고급 서비스를 즐기는 이런 분들의 수요가 이제 많이 몰리면서 호텔이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서 더 크게 회복을 하고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더 크게 이제 방문객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호텔 이야기 하셨으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호텔신라의 차트도 봐볼게요. 오늘 장은 이제 3거래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상승이 살짝 더디게 연출되고 있지만 그래도 좀 길게 보신다면 아직 해외 관광객들이 유입되지 않았고 면세점 부분에서도 수익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대감을 쭉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 우상향을 천천히 해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이제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면은 면세점까지 정상화된다면은 호텔 신라를 포함한 뭐 호텔업계, 면세점업계 주가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또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소비 이야기하니까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골프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맨날 골프 그린피 올라가고 캐리피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수혜를 정말 톡톡히 받았나 봐요. 그렇죠. 안 그래도 저도 골프를 얼마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요. 네. 이게 지난해 저희가 쓴 기사가 있거든요. 지난해 3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시작을 하고 이제 코로나가 막 퍼질 때쯤 저희가 전국에 있는 모든 업종의 방문객을 분석을 해봤는데 당연히 다 떨어졌겠죠.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 쇼크라는 게 엄청 컸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골프장만 당시에도 24%가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골프장만큼은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계속해서 방문객이 증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뭐 사실 뭐 골프장 경영협회 조사에 따라도 지난해 전국 골프장을 찾은 방문객이 약 4,700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서 한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여행이 어려우다 보니까 해외 골프장에 가던 이제 골퍼들이 국내 골프장을 많이 찾은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골프 인구도 515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서 한 46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골프 시장과 골프와 관련된 뭐 골프웨어라든지 이런 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골프웨어 시장 규모는 올해 한 5조 7천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뭐 지난해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로 뭐 골프뿐만 아니라 골프와 관련된 각종 산업들도 꾸준히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골프하면은 국내 리조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용평 리조트의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용평 리조트의 주가 흐름이 우상향으로 나타나면서 6,630원까지 지난 6월 22일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봤던 구간을 다 회복해내면서 다시 이전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난티의 경우도 대표적으로 골프장도 소유하고 있고 또 프리미엄 리조트로 소개를 받고 있잖아요. 이 종목은 오히려 4월 이후에 단기간에 급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마지막으로 골프존의 주가도 볼게요. 사실 뭐 이 종목은 저희가 말 안 해도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눈여겨보고 있던 분들은 놓치셨으면 아쉬우셨을 텐데 이 역시도 3월 이후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상승을 보여줬고요. 최근에도 계속 고점을 높이며 지난 거래일이죠. 어제 14만 9,400원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코로나19가 바꾼 소비 패턴을 보면은 눈에 띄는 게 뭐 호텔 그리고 골프인데 좀 궁금한 게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나서 이후에도 이 산업들이 더 성장을 해낼 수 있을까? 혹은 코로나19로 인한 반짝 수혜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소비 특징 중 하나가 집중화 그리고 또 고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난해 저희가 이제 고급 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메뉴 평균 단가가 5만 원이 넘어가는 음식점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뭐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매출이 한 17%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오히려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설명드린 뭐 호텔, 골프, 뭐 고가 음식점들 다 이런 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즐기기 좀 어려웠었던 뭐 이런 좀 다소 고급이다, 뭐 좀 이제 부자들이 즐기는 뭐 그런 상품이다라는 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고급 상품, 그러니까 단시간에 뭐 같은 돈이라도 단시간에 쓸 수 있는 단시간에 같은 돈을 쓸 수 있는 고급 상품들로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고급 시장에 대한 문턱이 좀 낮아졌다 이런 이 경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또 이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비라는 게 뭐 습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오는 7월부터 뭐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고 뭐 이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뭐 소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치더라도 네. 이런 고급 상품이나 고급 서비스, 뭐 골프, 호텔, 뭐 이런 고급 음식점 이런 것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오히려 또 뭐 늘어나거나 뭐 네. 늘지는 않더라도 유지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요즘 뭐 명품 시장도 또 샤넬이 값을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또 오픈런 하시는 고객들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소비 패턴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하반기에 어떤 걸 봐야 될지 또 재난지원금도 이번에 다시 준다고 그렇죠. 하고 하반기 대체율도 늘어나서 하반기는 소비주를 봐야 된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혹시 기자님은 그 안에서 어떤 소비 패턴, 어떤 키워드를 가지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좀 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네. 뭐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급 업종에 대한 이런 이제 뭐 이런 소비들이 뭐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이제 다른 걸 소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고급 업종에 대한 이제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 네. 이제 뭐 소비 패턴도 좋아질까요? 그렇죠. 소비 패턴도 마찬가지로 7월 이후에 뭐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고 이제 점점 백신을 맞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전반적인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뭐 처음에는 이제 소비를 줄이고 뭐 외출을 줄였던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피로감이라고 해야 되죠. 네. 아무래도 피로감 때문에 외출을 좀 늘리고 했기 때문에 보복 소비도 하고요. 그렇죠. 가령 예전에는 이제 배달 관련한 이제 뭐 이런 업종들이 이제 크게 소비가 늘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배달이 아니고 오프라인 소비 위주로 유통업이나 이런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오프라인 소비 위주로 조금 이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반기의 경우에 여러분들 소비주들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키워드는 고급화, 집중화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네, 기자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